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고요. 그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매출 관리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종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오늘 매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사업하는 사람이 매출에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어떤 앵커의 사업이라도 없을 거거든요. 인터넷에 보면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대박 아이템이니 어떤 것만 단시간에 어떤 것만 요것만 하면 대박이 난다고 하는 거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 아이템 좋아야 되죠. 그 다음에 되게 좋은 상권도 좋아야 되고, 제가 예전에 실패했던 그 얘기를 잠깐 드리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사업이라는 게 어떤 단순한 아이템, 어떤 상권 이런 부분들만 갖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나 인터넷에 보면 제 개인적으로 되게 씁쓸한 마음이 들어요. 이해가 안 되죠. 제가 30대 중반에 첫 직장을 나와갖고 했던 회사가 요 벤처기업을 창업을 하면서, 그때 이 아이템이 되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획기적이었어요. 그 우리가 화장실이 양변기거든요. 양변기인데, 근데 2000년대 제가 여기 나올 때 그때 우리나라에 되게 이슈가 됐던 게 물 부족, 물을 전략해야 된다는 이슈가 있었어요. 물을 전략해야 된다. 국가에서, 상수도 사업부에서 국가에서 돈을 들어가는 이 국가적인 수요가 있었던 거죠. 완전히 차별이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이 물 자체를 그때 저희가 개발했던 거는 소변 기준에 이렇게 맞춥니다. 소변 기준에. 그럼 이게 대변 볼 때는 대변에 맞게 물이 차오르는 아이템이었거든요. 되게 특허도 있었고 출원했었고 벤처 인정도 받았고, 제가 국가에서 무슨 인정할 때 그런 데 나가서 평가도 받았고 발표도 하고, 전시장에서도 무슨 장관도 와서 칭찬했고, 차별화돼 있고 인정 다 했고 특허 나와 있고 국가적인 수요. 제가 이 병기를 들고 저기 요르단까지 가서 전시회도 했었거든요. 병기를 들고 백화점에 가서도 전시를 했었고, 그만큼 수요가 있었죠. 이 정도 아이템이면 지금도 대박 아이템 아닌가요? 그죠? 이 아이템이 아시겠지만 수십억을 날린 아이템이었고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바뀐 아이템, 저를 20년간 괴롭히는 아이템, 20년간 괴롭히는 아이템. 이렇게 한번 큰 실패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도 제가 좋은 아이템만 막 찾게 돼요. 사람이 한번 이렇게 되면 좋은 아이템만, 제가 하고 저는 아이템만 보는 거예요. 아이템만. 그래갖고 이 아이템이 괜찮아갖고 국내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광고기획사, 그 기업에 그 중에 한 군데 기획사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만 그 기획사에서 아이템 너무 괜찮다, 저거 국내에 이름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 하나를 섭외해서 거기 창문에만 걸면 광고 엄청나게 들어올 것 같아. 그럼 초기 투자비만 좀 들어가지만 엄청나게 효과가 있어. 그래서 몇 달을 교생을 해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프랜차이즈 매장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정도도 또 대박 아닌가. 거기에도 EL 사인이라고 하는 이 종이가 빛을 내는, 거의 제가 대리점도 했었고요. 엘리베이터 광고도 했었고요. 요즘은 스마트폰 입지 광고가 되게 일반적인데 10년 전에 이거 띵동이라고 하는 스마트폰 어플 광고를 했었어요. 이 중에 두 개는 대기업에서 취급을 했던 겁니다. 개인이 다 실패한 아이템이거든요. 이게 제가 광고 마케팅 쪽에 오랫동안 경험했던 게 이러한 부분이에요. 그냥 아이템만 보고 쫓아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제 능력이 부족해서도 있겠지만, 아까 말한 대기업이 두 개 아이템을 취급을 했던 거거든요. 대기업 사업 다 접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어떤 걸 크게 하더라도 그거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의 프로젝트고, 그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어떤 하나가 성공한 그냥 대기업은 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의 개인들, 우리가 만나는 소상공인들은 그 하나의 그 사업이 잘못돼 버리면 저처럼 20년간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20년. 아이템이 다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장사할 때 우리가 예전에, 지금도 뭘 따지죠? 오프라인 매장하면
상권 따지지 않나요? 좋은 상권. 사람이 많이. 상권 얘기를 해볼게요. 이 아이템도 제가 몇 년간 했던 아이템이거든요. 이 아이템도 대박입니다, 제가. 이게 뭐냐면, 파인애플이에요. 파인애플. 네, 사베토. 이게 자몽이고요, 사과입니다. 이 원기가 실제 과일이에요. 파인애플이면 파인애플 속의 파냅니다. 그럼 그거에다가 뭔가를 섞어갖고 샤베트를 만들어요. 그걸 다시 파인애플 통에다 그냥 파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게 해서 파는 거예요. 이게 일본에 독점 수입을 했었거든요. 전시회 나가면 난리도 아닙니다. 정말 줄 서서 사람 오고요. 아마 국내에 이름만 되면 알만한 호텔, 백화점, 뭐 MD는 제가 다 만났던 것 같아요. 이게 생소한 거다 보니까 이게 십몇 년 전에는 좋은 상권에 그냥 다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다 했던 거죠. 백화점, 할인점, 마트, 큰 대형 마트, 심지어는 휴게소에도 들어가고. 휴게소에 뭐 납품하는 건 거의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휴게소. 홈쇼핑에도 방송을 했었고요. 직영 매장 운영했었고, 호텔, 고백, 일식집 다 납품했는데, 이 매장들이 다 뭐냐 하면 사람이 몰리는 공간에 큰 건물을 지어 놓을 테니까 니들은 들어와서 돈 내고 여기서 물건 팔아. 백화점, 마트 다 그렇지 않나요? 그다양 대기업들이 공간을 마련해서 사람을 모아 놓을 테니까 니들은 여기 와서 돈 내고 팔아. 휴게소에 제가 수수료를 우리가 얼마를 냈나 한 50%를 낼 거예요. 수수료가 50%였습니다. 홈쇼핑에 일요일날 저녁 8시에 드라마 할 때 8시에 20분 딱 방송을 했는데요. 홈쇼핑에 한번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 홈쇼핑 미팅을 5번의 단계를 거쳤고요. 그 5번의 단계를 거칠 때마다 어마어마한 샘플을 갖다 미개야 되고요. 그 평가를 받아갖고. 그래갖고 20분 방송에서 매출이 한 1200 나왔는데 우리 회사에 돈 들어온 거는 700이 제 기억에는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수수료 뭐 비용으로 했고, 냉장고 2개를 행사를 2개를 하는데 그 2개에 물건 잔뜩 쌓아놨던 거 있단 거 조명으로 때리니까 그게 다 싹 다 넣어갖고 다 갖다 버리고. 제가 드리고 싶으냐는 거면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데 들어가는 게, 들어가서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데 들어가서 행사를 하고 뭔가를 하는 게 좋아 보이고 매출상으로 좋아 보이지만 과도한 인건비가 들어간다. 제가 저기 신세계 이마트에서 판매할 때 이게 3,000원짜리 4,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인데 이거로 하루에 190몇만 원의 매출을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저하고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직원 3명이 가서 밥도 못 먹고 팔았어요. 3,000원, 4,000원짜리를 190만 원을 하루 종일 팔려면 저 아침 10시부터 정말 무슨 막 사람이 막 줄 서서 밀려 들어오야 그런 식으로 팔아요. 근데 그렇게 팔아도 실질적으로 지금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남는 게. 그래도 그렇게 버텼는데 어떤 또 변수가 있냐.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가 딱 터지죠. 이게 일본에서 수입을 했거든요. 일본 엔화가 딱 2배로 뛰더라고요. 그때 600원, 700원 하던 게 1,300원 거지. 수입 원가가 2배가 돼버린 거죠. 이런 변수도 생기더라는 거죠. 지금 코로나가 소상공인한테 변수가 생기듯이 이런 변수도 생겼는데 결국 이 사업은 일본 본사가 파산을 하면서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10몇 년 전의 일인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고. 형태만 바뀌었지 저는 되게 똑같다고 봐요. 이게 네이버에서 하고 있는 온라인 이커머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에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고 이런 데들이 다 온라인에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죠. SNS로. 아까 오프라인에 사람 모아낼 때 니들이 여기 와서 수수료 내고 물건 팔아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온라인에 사람들이 다 우리가 회원 가입하고 다 모아놓을 테니까 니들은 여기 와서 수수료 내고 물건 팔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최근에 왔어요. 이커머스가. 배달도 소상공인 분들 배달도 똑같이 하네. 요기요, 뭐 배민 이런 데들 초기에 다 회원수 모집하죠. 그럼 거기에 소상공인들이 다 들어가고 수수료 내고 요즘 거기 안 들어가면 영업이 안 되잖아요.
우리 소상공인 분들의 가장 어려운 게 큰 대기업이라든지 큰 공룡들의 그 아주 밑바닥에서 그냥 고생만 하고 정작 돈은 쓸어 담는 돈들은 따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바뀌었냐면 소비자가 바뀐 거거든요. 우리가 예전에는 고객이 음식점에 전화를 했어요. 이제 소비자가 전화를 안 하죠. 전화해서 뭐지 단무지 좀 더 많이 주세요. 뭐 이런 얘기하는 게 되게 그렇다 그러더라고. 그냥 어플에 그냥 리플로 댓글로 많이 갖다 주세요. 뭐 많이 주세요. 이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맡은 어떤 아이템의 어떤 큰 변화들이 있고요. 어떤 상권의 큰 변화들이 있고 소비자의 구매 패턴도 엄청나게 바뀌었잖아요. 어찌 보면 물건을 팔고 있는 소상공인 빼고는 다 바뀌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건 파는. 요즘 어떤 커피숍의 매장을 내면 그 커피숍의 경쟁 상대가 예전에는 주변에 있는 커피숍 아니면 이런 다른 뭐 이렇게 대체품이 경쟁 상대였는데 이제는 대기업에서 이런 걸 커피를 팔고 무인으로 팔고 플랫폼에서 팔고 이런 옷도 큰 오프라인 매장에서 지금은 또 플랫폼화로 이런 또 플랫폼화는 대기업이 다 인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작은 가게를 오픈하고 뭐를 오픈을 했는데 예전에는 주변에 있는 비슷한 업종이 경쟁이 있는데 이제는 그 업종을 넘어섰다는 거죠. 시장도 바뀌고 다 바뀐 거죠. 다 바뀐 거죠. 근데 이 팀장님 와보시니까 가게를 오픈을 했어요. 어떻게 그 정보를 알았는지 모르게 가게로 전화가 엄청나게 옵니다. 수많은 광고 대행사로부터. 네. 가게든 회사든 사업자 공부하라고. 근데 이렇게 바뀌는 상황에서 매출 딱 생각했을 때 광고 마케팅이 한다고 매출이 오르겠냐는 거죠. 광고 마케팅은. 또 비용을 또 낭비하게 되는 거죠. 또 비용을 그러니까 요렇게 전체적인 변화되는 부분을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고 하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자금을 빌릴 때도 그냥 편하다고 그 광고 그냥 맡기면 될 것 같죠. 그냥 흔히 얘기하는 배달 같은 것도 깃발 하나 꼽으면 한 달에 8만 원 정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안 되면 그래도 광고 좀 하면 낫지 않겠나? 요즘 뭐가 또 유튜브가 뜬다던데 요즘 뭐 블로그가 그래도 아직은 블로그 마케팅 해볼까? 그렇게 하는데 대비 없이 그냥 광고만 했을 때는 그게 어떤 효과가 있겠냐는 거죠.